식단, 운동과 활동, 그리고 에너지와 기분 상태, 즉 컨디션을 거의 매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한동안 글로만 작성을 했었고 매달 한 번씩 기록한 내용을 보고 전반적인 에너지와 감정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식사와 활동량과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체크해 왔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더 정량적으로 데이터화를 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특히 내 에너지와 감정 상태, 이 두 가지 컨디션이 동기화가 얼마나 나타나는지 한번 보고 싶었어요. 우리가 보통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자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행동의 원천이 되는 에너지 흐름에 우리의 감정 상태가 얼마나 연결되어서 오르게 하거나 내리게 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고 싶었습니다. 우선 에너지와 감정 상태를 1부터 5까지 5가지 레벨로 나눴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몸의 컨디션을 볼 때 아주 가뿐하고 집중력도 잘 될 것 같은 상태를 5점으로 표기를 했고, 어느 정도 활력이 있는 상태를 4점, 딱히 피곤하진 않지만 그럭저럭 평범한 상태를 3점, 몸이 꽤 무겁고 멍한 상태를 2점, 그리고 어디가 특별히 아픈 상태를 최악의 1점으로 표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감정 상태도 5가지 레벨로 나눠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 상태는 5점, 평온하면서도 적절한 스트레스가 있어도 잘 넘길 수 있을 것 같은 기분 상태를 4점, 그냥 평범한 기분 상태를 3점, 머릿속이 복잡하고 이로 인해서 다소 예민해질 것 같은 기분 상태는 2점, 그리고 감정 자체가 그냥 앉아서 일하기에는 그 제어가 안 될 정도의 그러한 기분 상태는 1점으로 표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루는 기상 후, 일하거나 활동하는 데이타임, 수면 전, 이렇게 크게 3가지 시간대를 구분해서 에너지와 기분 상태를 각각 체크했습니다. 사실 시간대를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려고 했는데 제가 자주 놓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3단계로만 구분을 했습니다. 5월 한 달간의 전반적인 특징을 보면 저녁 식사는 밖에서 먹거나 저녁 운동 후에 배가 고파서 탄수화물 음식을 챙겨 먹은 걸 볼 수 있어요. 도대체 5월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제게? 아침 식사로 대개는 라떼류나 방탄커피를 마시는데요. 이 음료들을 꽤 포만감이 있습니다. 오전에 집중이 잘 되는 편이라서 이때 글을 쓰거나 대본을 작성하거나 컨텐츠 기획과 같은 일을 하게 되는데, 이런 류의 일을 할 땐 몰입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점심 식사를 늦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2시쯤 식사를 하면 저녁에 배가 고프지 않아서 일을 끝내고 나면 바로 이제 운동을 일단 나가거든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것이 집이나 도서관, 카페 등에서 앉아서 일을 할 땐 크게 배고픔을 느끼지 못해요. 근데 운동이나 출사 등으로 몸을 계속 움직이는 육체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에너지를 꽤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을 2시쯤 먹은 후에 나가서 운동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배고픔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탄수화물에 대한 욕구가 솟아나는 거를 느꼈습니다. 제가 평소 식단으로는 주로 동물성 위주의 저탄수화물 식사를 챙기는데, 아침 식사로 라떼류와 방탄커피를 마시고 점심과 저녁 식사 2끼를 제대로 챙겨 먹는 것이 이런 식으로 급격한 에너지 저하로 인해서 그 당 욕구가 자제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 5개월 전에 고관절 사타구니 연골 손상으로 인해서 프롤로 주사를 한 4번 정도 맞고 지금까지 회복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일주일간은 파행까지도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셀프 재활을 하는 동안 좀 보수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5월 14일에 에너지 컨디션도 좋고 기분 상태도 좋고 해서 일을 끝낸 후에 한 9km 이상 정도를 걸었어요. 근데 좀 빠르게 걸었거든요. 근데 그 사타구니가 뻐근하고 뭔가 걸리는 듯한 느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천천히 걷다가 좀 쉬면서 집으로 복귀를 했는데, 다음날 15일에 에너지 상태도 그닥 좋지 않았고 감정 상태도 동기화가 되더라고요.
그 통증 감각에 대한 기억이 아주 별로여서 그런지 에너지와 감정이 제대로 동기화된 날이었습니다. 삼시세끼 중에서 한 끼 정도는 적절한 양의 탄수화물 식사를 하는 것까지 철저하게 통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 달 거의 연속적으로 저녁 식사로 정제 탄수화물만 먹는 거는 조금 끊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음날 아침에 에너지와 감정 상태에 약간의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이 그래프는 5월 한 달간, 즉 22일 동안 매일 기상 후, 일하고 활동하는 데이타임, 수면 전, 이렇게 3단계로 시간대를 나눠서 1부터 5 레벨을 표시한 에너지와 감정 패턴의 흐름입니다. 참고로 에너지나 감정 상태는 1점인 적은 없었어요. 최상의 상태인 5점은 간혹 있었는데요. 사실 에너지나 감정 상태가 5점인 최상의 레벨을 보이게 되면 뭔가 좀 붕붕 뜨는 느낌이 들고 빠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래서 저는 3에서 4 레벨에 있을 때 안정적이면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5월 한 달간의 루틴을 이렇게 복귀한 후에 6월은 저녁 식사를 좀 잘 챙기고 에너지가 좋다고 해서 현재 체력 이상으로 활동하는 것을 좀 자제해보자 라는 미세 조정을 해봅니다. 그리고 감정과 거리두기라는 셀프 트레이닝은 지금처럼 꾸준히 잘 해보자. 에너지와 감정이 동기화될 수는 있지만 불안한 감정 상태가 행동에 영향을 줘서 마치 에너지가 저하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느낀 것이 있는데요. 제가 원래 플레인 요거트를 잘 먹어왔었는데 사실 동물성 위주의 저탄수화물 식사를 하면서 가끔 그릭 요거트를 먹곤 했었어요. 플레인 요거트를 안 먹은 지 꽤 오래됐었는데 5월 11일에 아무런 토핑을 넣지 않고 180g을 아침에 먹은 적이 있어요. 이때 갑자기 졸음이 마구 쏟아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식곤증을 느껴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이날은 견디지 못할 정도로 졸음이 와서 1시간 정도 잠을 잤습니다. 이것 말고는 다른 원인이 없거든요. 이런 경험을 하면서 우리 몸은 참 적응력이 대단하다라는 거를 또 한 번 느꼈고, 결국 내가 먹고 활동하고 어떤 감정 상태를 지속하냐에 따라 내 생체 리듬에 큰 영향을 주고 대사 건강과 연결이 되는구나 라고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됐습니다. 지금 이거 보이는 이 그래프는 감정 상태의 흐름인데요. 5월 15일에 감정 상태를 한번 볼까요? 고관절로 불편한 통증 감각으로 인해서 다음날 에너지와 감정 상태가 제대로 동기화된 그날입니다. 전날 9km 이상 걸은 이후로 서로 동기화된 에너지와 감정 컨디션이 다음날과 다다음 날까지 이어지는 경향이 보입니다. 감정 상태 그래프에서 5월 25일 수면 전 레벨을 보면 2로 떨어졌는데요. 이때 뭘 했는지 보면 저녁에 운동하고 아이스크림을 2개나 먹은 날이네요. 동네에 수제 아이스크림 집인 도쿄 젤라또가 생겼어요. 근데 여기가 오픈한 지 꽤 됐는데 저는 이제야 한번 먹어봅니다. 근데 문제는 그리고 나서 콘을 하나 더 먹었다는 거죠. 당이 당을 부른다라는 말을 제대로 실감한 날이었습니다. 5월 28일이나 31일에도 저녁에 아이스크림을 먹었는데 섭취량이나 활동량의 차이, 그리고 이 두 날에는 기분 상태도 좀 더 좋았었기 때문에 그런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5월 한 달은 저를 좀 테스트해본 날들도 있었고 제 에너지와 감정의 동기화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를 보게 된 한 달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루틴을 기록해서 에너지와 감정 패턴의 흐름을 한번 관찰해 보시면 어떨까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여러분답게 성장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